방금 방금 어떤 인터넷 매체 보도에 따르면 어떤 인터넷 매체? 윤석열 어떠한 인터넷 매체예요? 한 인터넷 매체 한 인터넷 매체.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에서 김종인을 배제하기로 결심을 붙였다고 합니다. 재밌다. 제목이 관심법적인데. 그 눌렀는데 작동을 안 하니까 자기가 이제 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나오는 뉴스의 맥락은 뭐냐? 그 다음 이제 갑자기 뒤로 가가지고 어제 초저녁에 말씀하신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은 사퇴를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선대위는 김종인 위원장 포함 사퇴라고 했느냐? 그리고 첫째 왜 그랬느냐? 둘째 이게 왜 쟁점이냐? 이게 문제인 건데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그냥 해프닝이다. 임태희 총괄선대본부장하고 선대위 대변인하고 얘기를 하다가 김종인 위원장도 사퇴하는 거죠?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통의 착오가 있었다. 이게 이제 선대위 설명인데 두 번째 그게 아니고 이 김종인 위원장이 사퇴를 한 거냐 막는 거냐에 사실은 결과로는 똑같은데 달라지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이 난 사퇴합니다라고 했으면은 윤석열 후보가 그러지 마시고 김종인 위원장님은 재신임할 테니까 나머지 인사들을 다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사퇴를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결과물은. 김종인은 재신임하고 김종인이 재구성하는 선대위로 가는 방향이 있을 수 있었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누가 봐도 자연스럽고 매끄럽죠. 근데 이게 쟁점이 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후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김종인도 다 날린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이 됩니까? 라고 인터넷 매체가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정치부 기자 3명한테 급한 대로 막 물어봤어요. 심지어 방송 중인데도 막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일이냐 하니까 이제 한 A, B, C 기자 중에 B 기자가 이거는 김종인의 쿠데타고 근데 윤석열이 눈치를 채고 그 기자는 윤석열 판에. 아니에요. 윤석열 진짜 싫어하는 아 기자입니다. 그래요? 예. 마음속 깊이는 윤석열 판에. 아닙니다. 지금 이거 그럴 수가 없는 기자야. 김수민 평론가를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이 진압에 들어간 것 같다. 눈치채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A 기자한테 했어요. 요런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A 기자가 그거 내가 아까 전에 했던 얘기다. 그러니까 A 기자가 했던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B 기자를 통해서 저한테 전달된 것을 제가 다시 A 기자한테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게 A급 평론가는 그걸 C 기자한테 멘트로 해줘야 돼요. 그 C 기자님은 굉장히 그냥 계속 혼란만 이렇게. 예.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신재 위원장 영입을 포함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조율이 안 된 일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보기엔 이 선대위를 쇄신해야 된다라고 후보에게 여러 차례 뭐 직언을 했습니다. 후보가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니 오늘은 그럽시다 해놓고 다음 날 되면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후보가 그렇게 안 해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먼저 질러요. 후보랑 합의하지 않고 선대위 개편하겠다, 인적 개편하겠다라고 질렀어요. 후보는 증시 대동제에 가서 막 얘기하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불의의 일격을 많이. 잠정 중단으로 나중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자기 일정이 잠정 중단된다는 걸. 그래서 당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문 잠그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를 김종인 선대위원장 표현에 빌자면 후보가 좀 불편했지만 결국 생각해 보면 뭐가 옳은 길인지 알 거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질러버렸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중간에 오후에 김종인도 사퇴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닌데 나 사퇴 안 할 건데? 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내일까지 선대위를 정리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그러면 결국엔 김종인과 윤석열도 갈등이 있는 거고 또 이준석 대표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그렇죠. 이 상황에서 특이한 사건이 또 뭐냐면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갑자기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더 플러스해갖고 원내지도부 3명이 다 그만뒀는데 선대위를 박살냈으니까 선대위 직책이 없어지는 거는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원내대표를 왜 그만두죠? 그리고 의원들이 또 웃긴 게 의원들이 의원총회에 쭉 모여가지고 당직을 다 내려놓기로 결심을 해요. 문제는 선대위에서 발생했는데 왜 의원들은 당직을 왜 내려놓는 겁니까 갑자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준석 들으라고 하는 우리는 다 그만두는데 너는 남을래? 너는 안 그만둬?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제 드라마 선덕여왕 처음에 초반에 보면은 선덕여왕이 미실이 실세 아니요? 실세인데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더라? 되게 허수아비 같은 왕이 있었어요. 그 탤런트 임호 씨가 연기하는 왕인데 이방원. 김유신은 엄태웅이었는데 이방원입니다. 갑자기 이방원이 왜 나와요? 그런데 그 화랑들을 앞세워가지고 미실이 화랑들이 계속 할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왕을 끌어내려 버립니다. 왕 앞에서 자해를 차례로 막 활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지 뭐. 근데 왕이 이준석 내려가라는 거죠. 왕이 화랑을 추가로 임명하겠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신재 부위원장 사퇴할 때부터 느낌이 심상치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준석도 흔들린다. 예, 이것이 저의 관측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누가 SNS에 쓴 표현을 보니까 대선 후보의 레임덕을 맞은 첫 번째 사례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제 두 가지 명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준석 대표는 역시 험하게 좀 그동안 박근혜 비대위 이후에 좀 험한 정치 인생을 제가 볼 때는 살았기 때문에 손학규 단련서. 나는 손학규에 단열돼 있다. 그 얘기 너무 웃겼어요. 손학규한테 단련된 걸 가지고 자랑을 하면 안 되지 않냐. 중소정당에서 아니 근데 내가 만덕산에서 배운 장풍도 안 썼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손학규와 함께 모두 사퇴하는 게 맞는데 설득이 안 되고 안 돼서, 손학규 대표가 설득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심지어는 이준석이 최고위원일 때 사퇴하고 막 이랬는데 마지막까지 손학규 대표가 사퇴 안 하고 마지막에 손학규 구상이 또 있었어요. 뭐 청년들과 함께 그러면 지도부를 꾸린다 뭐 이런 거를 계속 꺼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해소가 안 돼가지고 이게 된 건데. 그거는 이준석 대표 나간 다음에. 그렇죠. 그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왜 이준석 대표가 나간 다음에도 항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들 나오는 얘기가 2011년 홍준표 지도부잖아요. 한나라당 홍준표 지도부 때 홍준표 대표였는데 홍준표 대표가 뭐 디도스 뭐 이런 거 이후에 이제 그 맞습니까? 그 사건이 사퇴를 안 하고 뭐 이러니까 유승민 최고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명이 사퇴를 하니까 지도부가 붕괴됐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랑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런 수를 쓸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수를 쓰면은 최고위원을 다시 또 임명하면 된다. 심지어 국민의당에 안철수 대표를 임명하겠다. 이거는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대표 안 내려간다. 네, 그래가지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네. 자, 정리해보죠. 김종인 비대 뭘 더 정리합니까 이걸? 17당 콤보 지금 왜 안 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렇죠. 이거를 사실 맞아요. 어제 하루에 일어나서 그렇지 드라마로 하면 32부작으로 모자란다고요. 이 얘기를 다 담으려면. 이건 종합적으로 서로 선수치기 싸움이에요. 선수치기 싸움. 네, 신지혜, 김한길, 이준석, 김종인, 윤석열 다 선수치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선대위 해체를 다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 해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했던 사람을 다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몇 명은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렇죠. 누구랑 연락을 할 거냐. 자기가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부터 얘기합시다. 이제 제껴진 사람들은 지난 회에 지나갔다고 치고 사라졌어요. 예, 김한길, 신지혜 사라졌어요. 예. 치고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니죠. 선대위원장. 네, 뭔지는 모르지만 네. 위원장. 어떻게 됩니까? 본인 네? 어쨌든 선대위 쇄신을 던졌고 총괄 선대본부 중심으로 해서 슬림화해서 내 아예 직할 부대로 가고 후보는 연기만 하고 내가 메시지 관리랑 비서실장 역까지 다 할게 라고 이제 제안을 이미 공개적으로 했는데 윤이 받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이제 단순히 그것만 받는 게 아니고 연동된 것들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육본부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 중에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제일 껄끄러워하는 부분이 조직 직능 홍보인 거잖아요. 네. 그 세 가지는 왜냐하면 본부장을 없애면 그것은 이준석의 손 안에 들어간다. 그렇죠. 당대표가 이준석이니까. 네. 우리가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뭔가까지 받겠는데 이 이준석이라고는 더 이상 이준석은 못 못하겠다. 받겠다. 네. 이 스탠스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한 여러 가지 발언 중에 보면은 선대위 인적 구성 누구랑 어떻게 논의할 거냐 이 질문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있다. 그리고 어제 이제 TV조선 인터뷰나 이런 거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 측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준석 대표 사퇴를 김종인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느냐 마느냐를 김종인 위원장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선대위를 어떻게 꾸리느냐가 이준석의 역할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안이 이준석 대표가 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안이라고 하면 이 윤석열 후보는 안 받아들이겠죠. 안 받아들인다, 일단. 안 받아들이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거 어제 이렇게 17단 콤보가 일어났잖아요. 네. 지금 예언이 2시간 못 가요. 그렇죠. 예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도 안 받을 것 같으면은 이준석을 그럼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는 이준석이 선대에서 뭘 하든지 말든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은 가만히 있느냐? 내가 선대에서 뭐 하든지 말든지가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 난 대표는 해야 된다. 서로 물리고 물려가지고 결국 이 판은 깨진다. 깨진다. 네. 김수민 평론가. 깨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네? 김종인 집에 가신다? 네? 뭐 어떡하지? 난 집에라도 할 일이 있다고 봐요. 네, 뭐 그래요. 그럽시다 그러면. 네. 김종인 집에 간다. 네. 이준석 남고 윤석열 남고. 아니지. 네. 이준석도 붕괴한다. 붕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대표 사퇴? 사퇴는 안 한다. 불미스럽게 사퇴한다. 뭐 가세현 자, 때문에? 일단 그건 모르죠 제가. 네, 그건 몰라. 자, 김종인 거꾸로 해야 되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운명 어떻게 됩니까? 저는 어차피 김종인이 다음 달까지 가기는 힘들다고 봤거든요. 이번에 되더라도. 예, 그래서 저도 간다 쪽인데 그동안 김종인에 대해서 돌던 썰이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김종인 지가 다 하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이 서도 김종인이 다 장악해서 가려고 한다. 네, 그 포인트를 어제 연기 발언이 자극을 했죠. 예, 그렇죠. 그 자극을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런 시선이 있어요. 윤석열은 컨텐츠 없고 본인도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 그냥 그 기회가 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열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게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 시선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내가 가가지고 내용을 채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 근데 김종인이 그렇게 김종인이- 보이기에 네. 처신을 했고 저는 윤석열이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그러면 김종인 쳐낸다. 예, 그래서 역시. 쳐낼 것이다. 두 분 다. 김종인이 상황 노릇을 윤석열 정권에서 하려면 하늘이 그것을 허락해 줘야 해요. 네. 하늘이 허락한 상황. 네, 하늘이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김종인 노래- 위원장이 노래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김종인 위원장이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 49일 동안 기도를 지내고 네, 동남풍 불고 막. 아니 좀 저 뭐랄까요 저 생명이 연장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네, 그게 그 건강이 정도는 허락하고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손바닥에서 상자가 나와야 됩니다. 자, 두 분 다 일단 그 그러면 상황이 아니고 네. 김종인이 노리는 거는 상황이 아니고 그거죠. 재상총재. 푸틴. 그 정도전 같은 거, 정도전이 노렸던 거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김종인 고설이 비대위원장에 맞다. 대한 견해는 어쨌든 두 분이 어느 정도 오늘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점은 모르겠지만 집에 갈 가능성이 높다. 두 분 다 견해고. 자, 이준석 대표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표직도 사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당장은 아니고 버티다가. 예. 김민하 평론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저는 종합적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친정 체제로 간다. 간다. 네, 여기는 그렇게 이준석 대표 사퇴합니까? 아니 네네네. 아, 이거 안 한다며 아까는. 아니 불미스럽게. 불미스럽게. 불미스럽게 한다고 했어요. 불미스럽게 한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논점은 그러면은 누가 대표합니까? 윤핵관. 김종인 비대위원장. 다시 김종인 비대위 비대위원장. 체제일 거 아닙니까? 비대위 체제죠. 근데 지금 김종인, 이준석이 한 편이고 김종인을 비토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면 이준석 사퇴 상황이 된다면 김종인이 비토를 당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렵겠죠. 네. 이게 웃긴 게 이 그림은 어쨌든 대표를 사퇴시키는 그림은 이게 2011년 홍준표 모델이잖아요. 네. 근데 홍준표 모델까지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왔느냐? 박근혜 비대위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그거에 대입해서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비대위가 와야 되는데. 윤석열이 대선 후보 겸 비대위원장. 근데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대선 후보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남의 이렇게 이준석 대표라든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걱정과 우려와 비판을 좀 하면서 홍 선생님, 아니요 원로급의 인사이고 김영호 선생님.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네. 뭐 그런 분들을 이제 이 비대위원장으로. 충신들이 네. 충신인지 간신인지 모를 분들이 이제 데리고 온다든지 그런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거기까지도 내가 볼 땐 그리고 있다. 윤희. 뭐 윤과 그 핵관들이. 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 그러면 어쨌든 이준석, 김종인, 윤석열 셋만 이제 보이는 상황인데 윤석열 얘기, 이준석 얘기, 아니 김종인 비대위 얘기했고 이준석 얘기했는데 이 상황을 결과로 수렴하는 사람은 결국 후보인 윤석열 후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말 연초 여론조사에서 10% 많게는까지 뒤지는 걸로 나왔고 그게 어쨌든 격발점이 돼갖고 지금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후보로서의 윤석열은 어떻게 됩니까? 뭘 어떻게 돼요? 이미 다 보여줬는데.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상품은 도담에서 만든 KF94 한지 마스크입니다. 향균성이 뛰어난 당나무한지에 천연 프로폴리스 향균제를 코팅해서 아까 김민하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냄새도 안 나고 숨쉬기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뭐 김서림 방지, 노즈 클립 등 최고급 이어밴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놀랍습니다. 시중에 한 개에 1,5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마켓 단위에서는 10개 한 세트에 9,900원, 개당
990원이라는 가격,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마켓하니는 새해에도 여전히 배송비 무료입니다. 마켓하니에서 도담 KF94 한지 마스크 구매하시고 마스크 스트레스도 벗어나시고 한겨레 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켓하니 아냐니. 저는 마켓하니에 부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